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료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또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참 요즘 들어서 정말 비가 참 많이 와서 좀 이렇게 가을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또 더군다나 아랫지방부터 지금 상당히 또 단풍이 올라오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주말 나들이나 이런 게 참 많아지고 또 볼거리도 많고 또 이럴 때 또 아이들에게 상당히 또 자연을 경험시키고 하는데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비가 와버리면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좀 고민이 되겠죠. 저도 또 주말에 좀 제 아들 데리고 또 어디를 좀 가볼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또 비가 오니까 사람이 좀 움츠려드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ADHD 아동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상당히 한국에서는 많은 엄마들이 약을 먹이고 있고 정말 그 약의 그 몇 밀리그램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아이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정말 의사들과 그런 양의 어떤 그 약의 어떤 그런 양을 조절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엄마들이 예민하고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엄마들끼리 카페에서 막 우리 애는 얼마 먹어요, 뭐는 어때요, 뭐 부작용은 있어요, 뭐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계속 오갈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ADHD 아동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어떤 가행 행동이나 그런 충동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약이라는 거 나온 것들이 거의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1km 정도 앞에 시속 100km 효과가 박수형 있다라고 과속 하는 단속 그런 구간입니다. 효과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판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의사들이 처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단을 많이 받아서 오기 때문에 박수형 과속 그런 단속 성향을 구간입니다.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제 그런 행동을 눈에 띄게 나타나는 아이들을 때리고 FI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아이는 정말 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냥 자기 어떤 그런 리얼한 내추럴한 그런 충동성이나 가인 행동을 그대로 계속 보여주는 아이도 있고요. 또 정말 약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그런 가행 행동이나 이런 게 좀 억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통제가 되고 억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의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들고 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상당히 수월해지니까 어쨌든 학교라는 곳에서의 뭐 긍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 도구지에서 인지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왔을 때 이렇게 약발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억제돼 있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억제된 게 만약에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정말 억제돼서 더 이상 그냥 마치 새가 부화가 돼서 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 있어버리면 결국 죽고 말아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진짜 감옥처럼 아이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600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갇혀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학습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갖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300m 앞에 고학년으로 톨게이트가 갈수록 있습니다. ADHD 아동이 학습적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이런 학교 현실에서 적응해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되도록이면 약을 먹지 않고 저는 이렇게 1km 앞에 수업을 시속 100km 하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또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인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중재를 하는 게 이제 제 스타일인데
또 고집스럽게 또 약을 먹여서 오는 엄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km 과속 제가 보는 단속 거는 구간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가 오전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오후에 왔을 때는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시간 타임에 사실 이제 치료센터나 이런 데 오러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약발이 좀 떨어져서 좀 내추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약의 효과가 거의 뭐 3시 넘어서 4시 5시까지 아주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짜 꼼짝없이 아이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산만하고 부산한 것들은 많이 줄어들지만 정말 제가 표현하자면 톱니바퀴가 좀 같이 맞물려서 걸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걸리지 않고 막 미끄러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턱턱 소리는 나는데 턱 하고 걸려서 가는 게 아니라 타다닥 타다닥 하면서 계속 걸릴까 말까 계속 그런 와중인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당연히 톱니 하나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너무나 인터벌이 길어버리면 결국은 상당히 과제를 하나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아이의 처리 속도나 동작의 민첩성에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게 더디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이 생활에서 여러 부분에서 좀 답답하고 속 터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약을 먹임으로써 당장에 지금 친구 아이들이 교실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덮을 수는 있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아이는 그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을 계속 억누르며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경력이 있다는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도 약을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 약을 먹는 600m 앞에 상황에서 시속 이 아이가 80km 어느 신호 정도의 인지 과속 단속 능력을 구간입니다. 가지고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저는 FI를 하면서 상당히 인지 기능을 분석하는 걸 오랫동안 해왔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한국 아이들이 상당히 약에 예민하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아이가 약으로 상당히 흔히 말하면 약발이 너무 좋아서 잘 통제되고 잘 안정을 찾는 것 같지만 이게 억눌려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당히 인지적인 불균형이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상당히 억눌렸던 게 폭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엄마들은 대책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치료센터에서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해 버렸을 때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심각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얘는 이제 이렇게 폭발해 버리고 전형적인 ADHD 아동입니다라고 낙인을 찍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치료센터에 있는 치료사들에게 정말 인지기능을 잘 분석해서 이게 약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시 임시 방편인 건지, 아니면 전혀 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이 너무나 억눌려서 상당히 원활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다시 더 커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약을 먹였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도움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약이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선생들이나 500m 앞에 시속 치료사나 50km 엄마들은 신호 과속 약을 단속 먹임으로써 구간입니다.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속 터진다. 이 아이가 이 정도의 능력에서 멈출 아이가 아닌데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렇게 억눌려 있구나 라고 느끼면 저 같은 경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학교라는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에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능력들을 전부 다 그냥 억압을 해서 발현시키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퇴화시켜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손해인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ADHD 약을 먹이는 것들은 엄마들이 좀 신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의사들이야 그게 100번 나을 600m 거다라고 앞에 하는 시속 거죠. 50km 하지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적어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약이 이 아이한테 얼만큼 도움을 좀 주고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은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 거예요. 너무나 그냥 엄마한테 ADHD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이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때로는 약을 먹이지 않고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아이의 전두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약에 의존하면 결국은 약도 먹어야지만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아이가 약을 먹는 걸 알게 되면 약발이 끝났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약 400m 앞 시속 이 아이를 제대로 봐지 못하고 그냥 약을 먹었느냐 안 먹느냐의 그런 전과 후의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이 아이의 다양한 모습들과 또 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치료사나 엄마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해외에 다니고 유럽에 다니고 인도에 가서 만났던 ADHD 200m 아동들은 앞에 정말 교통정보 수집 한국에서 구간입니다. ADHD 아동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보다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었다고. 제가 그런 아이들과 그렇게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 얘기도 나눠보고 또 교실에서 같이 지내도 보고,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느꼈을 때 한국의 ADHD 아동들은 정말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ADHD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진짜 심각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대부분 ADHD라고 하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결국은 전두엽을 전방에 사용하는 교통약자 그런 보호구역입니다. 풍부한 제한 성취 경험을 속도를 갖지 못한 준수하십시오.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600m 부분들을 앞에 시속 50km 박수형 보완을 과속 해준다 단속 그러면, 구간입니다. 그렇게 약에 의존하면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오늘도 하나 학생이 어머님은 계속 약을 먹이고 있고 또 그 약의 그런 조절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좀 막혀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엄마한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한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상당히 좀 막혀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이제 제 자신이 바라봤을 때
끊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이 아이는 약으로서 통제가 되면 정말 고학년 될 때 좀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도대체 그게 뭐냐 하지만 이게 이제 저만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에는 오랫동안 이 도구질을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가 하고 수행하고 여기서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한 게 있는데 그 방향에서 좀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탄력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불안도가 높고 정말 주의 집중을 못하는 여학생은 현재 지금 저하고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약을 끊고 지금 거의 저하고 한 7개월 가까이 8개월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뭐 학교에서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지만 일단 가정에서는 많이 통제가 되고 스스로 이제 조절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아이하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도구질을 끝내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보드게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 젠가를 가지고 해봤었는데, 원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에서는 사실 저는 이 젠가 나무 블럭을 한 대여섯 개만 정도 빼면 거의 얘는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안 된다, 왜 이게 뭐 이렇게 됐냐고 온갖 불만과 짜증을 쏟아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좀 빨리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이가 훨씬 더 이렇게 블럭들이 쌓여 있을 때 그 중간중간에서 이 아이가 컨트롤 해 나가면서 손가락의 힘을 조절해 가면서 빼내는 모습들이 상당히 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다음 어디에서 빼야 될지를 예측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승부욕을 가지면서 이렇게 게임을 좀 더 티키타카 대화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고 저하고 이렇게 경쟁하듯이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약간의 어떤 그런 쪼크도 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약간 그런 긴박한 그런 게임의 어떤 흥미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띄게 보였고, 이런 것들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점점점 인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엄마한테도 정말 이 아이가 세부적으로 상당히 미세한 컨트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외적으로도 상당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아이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은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탈 그 한계까지는 얘가 올라와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아이는 현재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아이가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짜증과 분노로 표출되지 않고 다음에 원장님 한 번 더 해봐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뭔가 어떤 다시 도전할 그런 생각도 갖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보통 그런 애들이 다 점점 좋아지지 않냐라고 하지만 정말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들을 봤다면 지금 이렇게 저하고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도구질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서프라이즈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언급을 하는 것은
정말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심각한 아이들은 별로 없다. 단지 엄마 아빠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고 무엇을 훈육을 해야 될지를 몰랐었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몰랐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상당히 주의가 산만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더 크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정말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운동과 또 여러 가지 또 규칙적인 생활을 같이 좀 병행을 해 가면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좀 통제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더 좋아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엄마들이 약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보이고 정말 그 엄마들도 잘 모르는 그 아주 그 미세한 그런 그 약의 그 양에 따라서 엄마들이 이 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진다면 어쩌면 이 아이의 중요한 그런 능력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